요즘 시장 정말 어렵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금리 불확실성까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이 불안정한 시장을 뚫고 나갈 강력한 돌파구가 될 두 가지 핵심 동력,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로봇 산업의 투자 기회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딱 이런 심정이실 거예요. 중동 분쟁은 계속 격화되고,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시장은 도무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꼭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시장의 어려움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자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뭔지부터 살펴보죠. 지금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중동에서 터진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급등의 방아쇠를 당겼고, 이건 또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이어졌죠.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배가 100척에서 서너 척으로 줄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 공급망까지 흔들리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토브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 에너지 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최근에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줄을 서다가 시비가 붙어서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단돈 몇십 원 더 싼 기름을 넣겠다고 그 긴 줄을 서고 결국엔 주먹 다짐까지? 이건 그냥 기름값이 비싸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들 일상 깊숙이 불안감이 파고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데 이 극심한 에너지 위기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아주 시급한 과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가속 페달 역할을 하게 된 셈이죠.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유가 오를 때 잠깐 반짝하는 테마주일까요? 전문가들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더 이상 유가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고요. 장기적인 수요에 기반한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이끄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에너지 안보고요. 둘째는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개의 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안보. 이번 유가 충격을 겪으면서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 더 이상 외부 요인에 우리 에너지 공급을 맡겨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구나. 이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고 통제하는 에너지 독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수요의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고객이 정부 보조금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 때문에 거의 국가 단위로 전기를 쓰는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핵심 고객으로 떠올랐어요. 이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수요의 질 자체가 바뀐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인데요. 2030년 ESS 시장을 보니까 중국이 60%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이걸 보고 그럼 우리한텐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바로 여기에 기가 막힌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서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 시작했거든요. 덕분에 기술력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효율과 안보의 문제였다면 로봇은 노동력과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할 미래 산업의 핵심이죠. 사실 이 두 산업 모두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륙할 수 있도록 불을 붙이는 세 가지 강력한 촉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만들어낸 지정학적 순풍이고요. 둘째는 국내 대기업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매겨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발의된 미국 안보 로보틱스 법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게 사실상 중국 로봇을 겨냥한 법안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로봇이 이제 그냥 기계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기술력 있는 우리 한국 로봇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지정학적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시적인 흐름에 더해서 구체적인 기업들의 움직임도 아주 활발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로봇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인 유니트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나하나의 이벤트들이 모여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산업 전체의 가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로봇 관련해서 분야가 정말 많은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한 전문가가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결국 큰 수익을 제대로 노리려면 한국이 제일 잘하는 하드웨어 분야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터나 감속기,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 기술은 우리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바로 이 분야에서 가장 큰 기회가 나올 거라는 분석이죠. 자,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와 로봇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은 잠시 잊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핵심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가 핵심 동력이고요. 미국의 중국 규제가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S나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로봇 산업은 기술 패권 경쟁이 주된 동력입니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게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죠. 이쪽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핵심 하드웨어 전문 기업이 투자에 초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두 산업, 절대로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 노리는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미래가 현실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거대한 변화의 열매를 온전히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년 뒤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바꾸어 놓을 기술은 과연 에너지 혁명일까요? 아니면 로봇 혁명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이 둘의 융합, 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